집에 5만원짜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나와갖고 무슨 은행에 돈 넣지 말고 금사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맥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우성씨, 네. 그런 노래 알아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 그런 노래 있었죠? 네네네. 저희 그 어렸을 때 노래인데. 나는 그때 어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은 머니, 돈에 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하려고 하고, 돈이라는 게 무엇일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네네네. 되는가? 이런 거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질문. 돈이 영어로 뭐죠? 머니요. 그리고 통화라는 게 있어요. 통화. 네네, 통화. 통화는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요? 커런시. 오, 야,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돈이라는 개념과 네. 커런시라는 개념이 어떤 게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상위 개념이어서 통화를 품고 있는 건지, 통화가 위에 있어서 돈을 품고 있는 건지. 제가 느끼기에는 통화가 위일 것 같아요. 통화가 위.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돈이 축소된 느낌이고 통화가 굉장히 광범위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통화, 거기에 또 화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그다음에 화폐가 모여서 돈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와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폐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자기네 나라 돈을 찍어내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고, 통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보통 우리 통화량이 증가한다. 네. 거기에는 뭐 예금, 펀드, 현금, 뭐 ETF, 상품화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화라고 해요. 현금을 저희는 보통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더 아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금하고 은은 어디 속에 속할 것 같아요? 아, 어려운데요, 이거? 이것도 통화. 돈이에요. 돈이에요? 아. 이 돈과 통화와 화폐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혹자 어느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느낄 네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고 안 바에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가장 두드러지는 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금과 은은 돈. 머니잖아요. 네. 머니. 화폐는 네, 통화. 통화예요. 이 두 개가 다 있는데 5,000년 전부터 활용했던 금과 은은 그 가치가 연속성으로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 화폐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통화 중에 이 지폐는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맞아요. 미국이 망하면 달러 가치가 없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어떤 대신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매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주지 않으면 종이 쪼가리라는 거죠. 종이 쪼가리예요, 그냥. 네네네. 요런 맥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 경제나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쓱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은 네네.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또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네.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없으면 못 살죠, 다들. 최고의 가치예요, 우성 씨한테 돈이?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랑이나 뭐 사람. 그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데 사실 돈이 없으면은 그 사람도 잃게 되잖아요. 그쵸. 저도 돈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돈 많이 번 사람들 부러워해요. 보통 다 부러워하죠. 부러워하죠. 뭐 출가해서 뭐 스님이나 돈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부러워하죠. 돈이 많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같은 레벨의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점에 따라서 이 부자를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네. 질투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은 부러워하는 건 아니죠. 옛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돈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에요. 있으면 행복하죠.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사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이 돈보다 위에 있는지는 제가 그건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철학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네네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돈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가장으로서 네. 돈이 없다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돼요.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한 거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 딱 하나예요. 돈 앞에서요? 모든 거에서 뭐지? 모르겠네요.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평등한 거예요. 네. 만민이 평등한 죽음 앞에서 건강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두 다리를 걸어 다니고 내가 이 사람의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치매가 걸렸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내가 지금 시한부인데 이 돈에 대한 네. 게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맞아요. 욕심에 비롯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걸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금도 될 수 있고 네. 은도 될 수 있고 네. 부동산도 될 수 네. 있고 채권 모든 자산이 네. 비롯돼서 얘기를 하겠죠. 네. 돈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젊으신 분들, 어린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돈의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금은방의 주인인데 네. 왜 자꾸 이런 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그리고 좋은 얘기면은 네. 보는 분들, 듣는 분들이 걸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돈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이 집에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5만 원짜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이만큼인데 뭐 5만 원짜리 요만큼이니까 네. 요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5만 원짜리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쓰고 집에 놔둬요. 적은 부피에 많은 돈을 갖다가 갖고 있으려고 5만 원짜리를 모아놓은 경우가 많아서 5만 원짜리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네네네. 제가 그분들에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5만 원짜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돈을 보따리에다 옛날에 뭐 마늘밭에서도 막 이거 있었고요. 장독대를 갖다가 네. 뭐 늘었는데 거기 막 5만 원짜리도 나오고 네네.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뭐 쌀통에서도 뭐 나오고 전기 밥통에서도 네. 막 나오고 공유하십시오. 네네. 내가 좀 생이 마감되거나 어떠한 생일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요 우리 가족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말 못하고 그걸 숨기고 있다가 그거 뭐 진짜 쓰레기처럼 돼버린다면 이게 무슨 손해입니까? 가족을 믿으시고요 가족한테 알리고 공유하세요. 물론 난 욕심이 없어 그리고 이 돈이 알려지면 안 돼 그런 분 빼고 이 돈을 그대로 같이 있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상대 비교로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가 가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뭘 해요? 예금? 그래요. 제가 얘기할 때 원래 은행에 계신 분들이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와갖고 무슨 뭐 은행에 돈 넣지 말고 금사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그 돈을 은행에 넣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자에 대해서 고금리로 제2금융, 제3금융에 넣어서 고금리로 얻을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치 수단으로 얻다가 투자를 했을 때 가치 수단을 옮겼을 때 거기에는 금, 은, 뭐 채권, 네. 달러 그리고 뭐 부동산, 코인 시장 뭐 이런 것 쪽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군데 5군데를 분할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낫냐 하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리의 개념처럼 그게 훨씬 나으세요. 사실 금은이 그전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었어요. 보험?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금과 은.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자산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 네. 7천만 원을 주식을 하고 3천만 원을 금을 한 이 자체가 해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을 했다, 달러를 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금과 은에 접근하시면 좋은 거고요.
돈을 번다는 거하고 돈을 모은다는 개념하고 돈을 버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 수가 있어요. 망할 때도 한순간에 망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젊으신 분들, 우리 이제 어린 분들 들어주세요.